정치 속 융원형. 정치적 끌림에 숨겨진 심리학. 특정 정치인들이 당신의 피를 끓게 만드는 반면 다른 정치인들은 당신을 감동의 눈물로 이끄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정치 관련 콘텐츠를 몇 시간씩 스크롤하면서 동시에 활력과 지침을 느끼게 되는 걸까요? 만약 당신의 정치적 선호도가 의식적 신념보다 무의식적 마음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드러낸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칼 융의 혁신적인 원형 이론을 깊이 탐구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어떻게 우리의 가장 깊은 심리적 패턴의 그릇이 되는지 이해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좌파 대 우파, 보수 대 진보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수천 년 동안 인간 행동을 형성해온 고대의 힘들이 이제 정치 무대에서 펼쳐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융은 개인의 의식 아래의 원형이라고 불리는 보편적 패턴들로 채워진 집단 무의식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단순히 우리의 꿈과 환상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방식, 권위에 반응하는 방식, 그리고 우리 자신의 통합되지 않은 측면들을 주변 정치 세계에 투사하는 방식을 형성합니다. 이 탐구를 마치면 정치가 왜 그렇게 개인적이고 감정적으로 느껴지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며, 가장 중요하게는 이러한 인식을 활용하여 더 통합되고 자각적인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당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모든 정치인이 당신 자신에 대해 깊은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융의 원형, 우리 정신의 보편적 패턴. 칼 융은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인간 심리학에서 특정 패턴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패턴들을 원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그가 집단 무의식이라고 명명한 우리 정신의 가장 깊은 층, 즉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층에서 나타나는 보편적 주제들입니다. 이러한 원형들은 단순한 추상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가 현실을 인식하고 결정을 내리고 타인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힘들입니다. 융은 수십 개의 원형을 확인했지만 오늘은 정치 생활에서 강력하게 나타나는 4가지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영웅, 그림자, 통치자, 반역자입니다. 원형을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삶의 사람들에게 부여하는 심리적 역할로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우리가 이러한 역할 속에서 자신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기도 합니다. 정치에서는 정치인들이 매우 큰 무대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투사가 확대되어 우리의 무의식적 투사의 완벽한 스크린이 됩니다. 융은 진정한 심리적 건강은 이러한 패턴들을 인식하고 그것들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며 무의식적으로 그들에게 이끌리기보다는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에서 나온다고 가르쳤습니다. 정치에서 작동하는 원형적 힘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투사를 통해 내준 권력을 되찾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영웅 원형, 정치 속의 구원자와 메시아. 영웅 원형은 구원, 변혁, 그리고 장애물에 대한 승리에 대한 우리의 욕구를 나타냅니다. 정치에서 영웅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적을 물리치며 우리를 더 나은 미래로 이끌어줄 것이라고 약속하는 후보자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변화에 대한 우리의 희망과 다른 누군가가 우리를 현재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체현합니다. 융은 영웅 원형이 중요한 심리적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성장과 변혁 가능성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이 원형을 정치인들에게 완전히 투사할 때 우리는 개인적 권력과 책임을 포기하게 됩니다. 이 사람만 당선되면 모든 것이 나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이것이 바로 영웅 투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짊어질 준비가 되지 않은 변화의 짐을 누군가에게 맡기려고 합니다. 정치에서 영웅 원형의 위험성은 그것이 비현실적인 기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원형적 영웅의 구원 약속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영웅들이 불가피하게 우리를 실망시킬 때 우리는 종종 반대 극단으로 돌아서서 그들을 복잡한 인간으로 인정하기보다는 악역으로 보게 됩니다. 융은 당신에게 다음과 같이 고려해보라고 할 것입니다. 영웅의 어떤 부분이 당신 안에 살고 있습니까?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변화 중에서
당신이 스스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웅의 여정은 당신을 구해줄 누군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인생 이야기의 영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자 원형, 우리가 부정하는 자아. 정치에서 그림자만큼 강력한 원형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융은 그림자를 우리가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우리 자신의 모든 것들, 즉 억압된 욕망들, 부정된 충동들, 그리고 거부된 성격의 측면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림자는 우리가 그것을 무시한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은 타인들에게 투사됩니다. 정치에서 그림자는 우리가 악마화하는 상대, 우리가 참을 수 없는 지도자, 우리를 분노로 가득 채우는 정치적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융은 누군가에 대한 우리의 부정적 반응의 강도가 종종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것을 드러낸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이 모든 정치적 비판이 단순한 투사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일부 정치적 입장과 행동들은 실제로 해롭습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가 정치적 반응 뒤에 있는 감정적 에너지를 살펴보도록 격려합니다. 정치인에 대해 본능적 증오를 느낄 때 그들이 당신이 자신에게서 보기를 거부하는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림자는 권위주의, 이기심, 공격성 또는 조작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버린 긍정적 특성들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리더십, 자신감 또는 경계를 설정하는 능력 같은 것들 말이죠. 때로는 우리가 비밀리에 존경하지만 스스로 체현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미워하기도 합니다. 융은 그림자를 통합하는 것이 심리적 온전함에 필수적이라고 믿었습니다. 이것은 억압된 모든 충동을 행동으로 옮기라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우리 자신의 측면들을 인정하여 그들이 투사를 통해 우리를 무의식적으로 조종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정치인이 당신에게 가장 강한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나요? 그들이 체현하는 어떤 특성들을 당신이 자신에게서 거부하고 있을 수 있나요? 이러한 그림자 작업은 불편하지만 그것은 더 큰 자각과 덜한 투사로 가는 길입니다. 통치자 원형, 권위와 통제. 통치자 원형은 권력, 권위, 그리고 통제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정치에서 통치자는 질서, 안정, 그리고 단호한 행동을 약속하는 강한 지도자로 나타납니다. 그들은 안전에 대한 우리의 욕구와 권위를 가진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구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우리의 믿음을 체현합니다. 융은 통치자 원형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권위적 인물들, 즉 부모, 교사, 그리고 우리 삶의 다른 강력한 사람들과의 초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권위와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강한 정치적 지도자들에게 끌릴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경험을 했다면 모든 형태의 권위에 대해 끊임없이 반항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치자 원형은 현명한 리더십, 보호적 힘, 그리고 유익한 구조를 만드는 능력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권위주의, 지배, 그리고 권력 남용으로 타락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정치적 선호에서 강하고 단호한 행동을 약속하는 지도자들에게 끌리는 자신을 발견하나요? 아니면 권위를 주장하는 누구든지에게 반사적으로 저항하나요? 두 반응 모두 실제 정책과 인품에 기반한 의식적 선택이 아니라 통치자 원형에 대한 무의식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융은 당신 자신의 권력과 권위에 대한 관계를 살펴보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당신 삶에서 건강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권위적 인물들에게 당신의 권력을 내주고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목표는 모든 권위를 거부하거나 스스로 권위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권력과 성숙하고 의식적인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반역자 원형, 파괴와 변혁. 반역자 원형은 억압적 구조에서 벗어나고 현상유지에 도전하며 혁명적 변화를 만들어내려는 우리의 욕구를 나타냅니다. 정치에서 반역자는 외부인 후보자, 혁명적 지도자 또는 부패한 시스템을 해체하겠다고 약속하는 활동가로 나타납니다. 융은 반역자가 개인 심리학과 집단 사회 모두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때로는 새로운 성장을 위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 오래된 구조들이 파괴되어야 합니다.
반역자는 변혁과 갱신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역자 원형은 무의식적 분노나 권위를 나타내는 모든 것에 대해 반항하려는 충동에 의해 추진될 때 파괴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 나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우리가 미워하는 것에 파괴를 나타내기 때문에 반역자 정치인들에게 끌립니다. 반역자의 그림자 측면은 무의미한 파괴, 그 자체를 위한 혼돈, 또는 낡은 것을 해체한 후 건설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없는 무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융은 건강한 반항이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파괴할 용기와 더 나은 것을 창조할 지혜 둘 다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당신의 정치적 선호에서 시스템을 파괴하겠다고 약속하는 후보자들에게 끌리나요? 무엇이 파괴되기를 바라며 무엇이 그것을 대체하기를 희망하나요? 반역자 원형은 당신의 정치적 선택들이 긍정적 변화에 대한 명확한 비전에 의해 추진되는지 아니면 무의식적 분노와 원한에 의해 추진되는지 살펴보도록 요구합니다. 당신의 정치적 투사, 그것이 드러내는 것. 이제 도전적인 부분이 옵니다. 거울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융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은 인정되든 부정되든 이미 우리 안에 존재하는 것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당신의 정치적 반응들은 당신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들에 대한 정보의 보고입니다. 당신의 가장 강한 정치적 감정들을 잠시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도자들이 당신에게 가장 큰 영감을 주나요? 어떤 지도자들이 가장 강한 부정적 반응을 불러일으키나요? 정치인들에게서 당신이 존경하는 특성은 무엇인가요? 어떤 행동들이 당신을 역겹거나 화나게 만드나요? 이러한 반응들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 자신의 원형적 패턴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존경하는 영웅은 당신이 자신에게서 개발하고 싶은 특성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혐오하는 그림자 인물은 당신이 거부한 자신의 측면들을 체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하거나 미워하는 통치자는 권력과 권위에 대한 당신 자신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투사 되찾기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보는 특성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외부의 정치적 현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이러한 현실에 대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이 우리 자신의 심리적 패턴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강력한 연습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강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인을 한 명 선택하세요. 당신이 그들에게서 보는 특성들을 적어보세요. 그런 다음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특성들이 어떻게 내 안에 존재할 수 있을까? 내 삶에서 이러한 특성들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어디에서 체현하고 있을까? 이러한 특성들을 더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통합. 정치를 개인 성장의 도구로 활용하기. 융의 궁극적 목표는 원형적 투사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의식적으로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적 반응에서 작동하는 심리적 힘들을 이해할 때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것에 의해 추진되기보다는 정치를 개인적 성장의 도구로 사용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합 과정은 여러 단계를 포함합니다. 첫째, 당신 자신의 원형적 패턴들에 대한 인식을 개발하세요. 언제 정치인들에게 영웅, 그림자, 통치자 또는 반역자 특성들을 투사하고 있는지 주목하세요. 둘째, 당신의 투사들에 대한 책임을 지세요. 그 정치인은 끔찍하다라고 말하는 대신 그 정치인은 내 그림자를 자극한다. 또는 나는 그 후보자에게 영웅에 대한 내 필요를 투사하고 있다라고 해보세요. 셋째, 투사를 통해 포기한 권력을 되찾으세요. 당신을 구해줄 정치적 영웅을 찾고 있다면 당신 자신의 삶에서 개발해야 할 영웅적 특성들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정치적 그림자 인물을 악마화하고 있다면 당신이 자신에 대해 부정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세요. 넷째, 더 의식적으로 정치에 참여하세요. 무의식적 원형적 반응보다는 정책과 인품에 대한 신중한 고려에 기반하여 정치적 선택을 하세요. 이것이 정치에서 감정적으로 분리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감정들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추진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참여를 개성화의 실천으로 활용하세요. 개성화는 당신의 완전하고 진정한 자아가 되는 과정에 대한 융의 용어입니다. 모든 정치적 상호작용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이전에 무의식적이었던 성격의 측면들을 통합할 기회가 됩니다. 자각의 여정. 이 탐구를 마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과 초대를 남기고 싶습니다. 도전은 판단보다는 호기심으로 당신의 정치적 반응들을 관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 동안 정치인이나 정치적 사건에 대해 강한 반응을 보일 때마다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무의식적 패턴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초대는 정치를 당신 자신의 심리적 발전을 위한 거울로 보는 것입니다. 원형적 투사에 무의식적으로 이끌리는 대신 정치적 참여를 자각과 통합의 실천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융은 심리적 작업의 궁극적 목표가 개성화, 즉 당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 작업은 쉽지 않지만 당신 자신을 위해서나 집단을 위해서나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당신이 정치인들에게 자신의 버린 특성들을 투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개인적 권력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정치적 상대들에게 그림자를 투사하는 대신 그것을 통합할 때 당신은 더 자비롭고 덜 반응적이 됩니다. 외부의 구원자를 찾는 대신 내면의 영웅을 개발할 때 당신은 자신의 삶과 공동체에서 긍정적 변화를 만들어낼 더 큰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기 숙제가 있습니다. 당신을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자극하는 정치인 한 명을 선택하세요. 그들이 체현하는 특성들과 이러한 특성들이 당신 안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시간을 들여 일기를 써보세요. 이것은 당신의 정치적 견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형성하는 심리적 힘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목표는 정치적으로 중립이 되거나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는 무의식적 투사보다는 더 큰 의식과 통합의 장소에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탐구가 여러분에게 공감을 불러일으켰다면 이 영상의 좋아요를 누르고 개인 성장을 위한 심리학 활용에 관한 더 많은 콘텐츠를 위해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통찰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이 정치적 반응에서 원형적 패턴들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들을 듣고 싶습니다. 자각의 여정은 계속되는 것이며 정치는 우리 삶을 형성하는 숨겨진 힘들을 이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거울 중 하나를 제공합니다. 이 거울을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더 큰 통합, 자비, 그리고 진정한 자기 표현으로 이끌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어떤 원형적 패턴을 통합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